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카눈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고 오전 중에 소멸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수직 관통해서 올라갔는데요. 예. 이런 경로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향하다가 그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서 일본 쪽에서 이제 큐슈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를 관통한 것은 이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었다.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태풍의 오랜 지속 기간입니다. 네. 7월 26일 날 발생했는데요. 오늘까지 16일 이상 그래서 역대 한 3위나 4위 정도 되는 오랜 생명력을 지닌 태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한반도를 통과하는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대부분 이제 태풍의 천적이라고 그러죠. 태풍이 상층에 있는 제트 기류와 만나면서 조금 약해지고 천천히 가는데 제트 기류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애초에 예상과 달리 한반도를 좀 수직으로 지나면서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내륙을 관통하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잃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큐슈 쪽에서 한 1000mm의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에너지를 많이 상실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해협을 지나오면서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반도에 상륙할 당시부터 조금 약해져서 들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태풍이 오기 전부터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수해들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것들도 그렇고요. 태풍의 어떤 경로도 그렇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띄는 그런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비가 좀 잘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중호우하고 태풍의 차이인데요.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보가 됩니다. 언제 상륙을 하고 경로,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예보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을 치는 학생처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재대책본부가 형성되고 상황 판단회의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풍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태풍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제 과다할 정도로 대비를 했는데요. 네. 피해가 굉장히 줄어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태풍이 조금 전에 저희가 북한으로 지나갔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고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어도 이제 굉장히 기압골이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이제 건조 기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풍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최대 풍속 한 20m/s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태풍이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사실 뭐 비가 많이 와 있고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에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집안이 지금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완전히 좀 안정화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현재 함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안정화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물이 빠질 때도 가끔은 산사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에 진입하실 때는 미리 안전을 좀 점검하시고 산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사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특히 강원, 영동, 경남, 경북 지역에 비를 이번에 많이 뿌렸는데 이 부분이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영동 지역에 좀 더 많은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큰 비가 없다가 그러면 그쪽에서의 산사태는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경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경로의 태풍이 뭐 다시 발생할 확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기상학계에서 좀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데요. 8월 초에 이제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들도
별로 없습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한 10%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티베트 고기압이 굉장히 발생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가운데 부분이 비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독특한 태풍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그 대부분의 태풍처럼 어쨌든 뭐 부산 쪽 이렇게 해서 비껴나가는 그런 태풍의 경로와 예.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해서 아예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있다고 봤을 때 예. 아무래도 좀 후자가 좀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까? 태풍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어디냐면 우리가 서해로 이제 태풍이 들어올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반경이 전체 한반도를 덮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바다를 같이 끼고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다에서 계속 에너지원을 공급받으면서 세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항류 자체가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을 따라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태풍들이 또 나타나게 될지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부가 공식 집계한 태풍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순환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하천에서 실종한 안전사고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자연 재난 사고와 인명 피해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태풍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희생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이제 인명 피해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순환 사고나 안전 사고로 취급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집계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7호 태풍 란도 일본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태풍이 좀 어느 시기까지 이어집니까?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위험한 태풍은 가을 태풍입니다. 네. 9월달 그리고 역대 가장 큰 피해도 다 가을 태풍이었고요. 우리가 늦게는 10월 말이나 11월까지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평균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세 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8월 초에 이렇게 온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8월 말, 9월 초 10월 초까지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더 태풍이 한반도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번 태풍이 좀 과거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동 경로가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 속도,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굉장히 특이했고 앞으로도 이제 태풍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태풍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 상륙하기 직전에 뭐 조금 느려졌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요. 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속도가 좀 늦을 때 피해가 더 큽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갈 때도 피해가 큽니까? 일반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태풍은 이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 천천히 이동하는 태풍은 이제 집중 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급격하게 틀 때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특히 네. 이번에 보면은 중국으로 향하다가 일본으로 턴할 때 시속 한 5km 미만으로 거의 정체돼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태풍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태풍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반도 약해진 곳도 있고 물이 불어난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지금 비가 지나간 이후니까 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 7월 14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1,200개 정도의 제방이 원료하거나 붕괴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태풍이 오면서 이제 제방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제방의 강도, 그러니까 제방이 물이 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게 되면 제방에 있는 토립자들이 들어왔다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제방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 또 태풍 같은 것들이 와서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방에 대한 안전도 점검, 그다음에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그다음 배수로를 관리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안가 같은 데서는 이제 폭풍해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 뭐 폭풍 해일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라는 건 저기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태풍 카눈이 들어올 때 970 헥토파스칼이었는데요. 우리가 표준 대기열 1013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 45 헥토파스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물 기둥으로 물을 눌러주는 힘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45cm, 50cm 정도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한 50cm 올라온 상황에서 강풍이 시속 한 20에서 30m/s로 불게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한 5m, 10m 정도 되는 높은 파도가 일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카눈이 일본에서 이제 한 12m/s까지 이제 태풍 해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7에서 8m 정도의 태풍 해일이 발생을 부산 쪽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바닷가나 이런 데 또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날이 예. 덥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조금 물놀이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이 이제 물러갔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바다라는 것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라든가 이 특정 해수욕장에서 보면 이한류와 같이 이렇게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가을 태풍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가 있는데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지천이라든가 소하천 쪽의 제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청주의 궁평 제2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호천이라고 한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갑자기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천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경우 제방이 굉장히 좀 부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큰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하천이 제방이 붕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경우에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저번 이제 그 작년에도 보면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 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났던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방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정비나 어떤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집중호우, 침수 이런 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일 개인주택 같으면 물막이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폭풍이라든가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이제 YTN과 같은 이제 방송을 청취하고 기상 정보들을 항상 이제 습득하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태풍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